하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제 실제 UA라는 메소드가 여기 정의되어 있다고 치죠. create가 하나 있어야겠네. 자, creator.ua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죠. 네,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물론 이제 class A, class B, 이거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무의미한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것을 쓰는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나중에 이것이 이제 물론 이제 A를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이제 다른 패턴들을 통해 가지고 A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UA를 안 하고 뭐 다르게 또 할 수도 있겠죠. 뭐 많이 쓰는 방식대로 뭐 A를 나중에 뭐 리프렉션 써가지고 뉴 인스턴스 해서 어떤 클래스 이름을 지정받아서 할 수 있을 것이고 유저 클래스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핸들러라든가 유저 클래스 같은 것들 이렇게 애니링크나 프로보트에서 이렇게 입력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실제 인스턴스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크리에이트 자체는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걸 쓰는 코드 이게 실제 모듈이라고 치죠. 이게 이 메인에 들어가는 게 실제 모듈이라고 하면 이 모듈의 로직은 전혀 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크리에이트는 크리에이트의 구현체만 바꿔주든지 아니면 크리에이트 구현체를 컨피규러하게 해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되죠? 내가 나중에 기능을 확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기능을 확장해가지고 구현체를 좀 더 복잡하게 했어요. 만약에 이게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기능이 추가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A의 차일드인 이걸 여기서 B를 바꿔주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쪽은 지금 이 크리에이터 이 부분은 블랙박스가 되는 거예요. 현재로서 블랙박스 되고 이렇게 해주는 거 가지고 팩토리 메소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팩토리 메소드가 컨스트럭트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은 그 클래스 이네리턴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클래스 이네리턴스를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은 그 팩토리 메소드 내에서 하이딩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쓰는 쪽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인캡슐레이션 돼 있다는 거죠. 내가 UA를 하든지 UB를 할지 이건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걸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는 이 A라는 컨트롤에 충실하다는 거죠. 얘가 A 객체이면 되는 거죠. A의 자식인지 A 자체인지 얘는 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 A가 인터페이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걸 팩토리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약간 다르게 되어 있는데, 크리에이터 자체가, 금방 이제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팩토리 메소드를 쓰는 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터 자체도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고, 콘크리트 크리에이터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여기 보면, 디테일력으로 표현된 것들은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UML하고 약간 다른데, UML과 거의 유사한데, 표현 자체가 약간 옛날 거라서, UML의 뭐, 직전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 오브젝트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던 방식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그 대부분 다 UML이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어, 이쪽에 나온 게 이제 일단 그 각각의 객체의 네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실제로 이제 거기 쓰는 메소드들인데, 지금 이텔리로 표현된 거는 전부 다 앱스트랙트라는 뜻이죠. 이거는 클래스 자체가 앱스트랙트한 거고, 얘는 콘크리트한 거고, 팩토리 메소드는 구현체가 있는 거고, 지금 옆으로 누워서
팩토리 메소드 자체는 구현체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가 실제로 팩토리 메소드를 쓰는 경우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니지. 얘가 지금 그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죠. 실제로 얘가 아마 크리에이트 프로덕트라는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A에 해당하는 놈이죠. A에 해당하는 놈. 얘가 A, 얘가 B. 그래서 A extend B, B extend A를 했죠. 그리고 create에서 UA, 이게 UA를 한 거고요. UA인데 얘의 또 UA의 구현체도 이쪽에 지금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얘는 abstract 클래스로 표현되어 있고 혹은 인터페이스로 표현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얘가 그 비즈니스적으로 크리에이터를 사용하는 놈이 되는 거죠. 어느 오퍼레이션 자체가. 어느 오퍼레이션 안에 코드가 이렇게 UA라는 것을 콜하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고, 실제로 이 팩토리 메소드 자체의 구현체는 또다시 이 자식한테 위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페이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구현체가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확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겠죠. 실제 이제 샘플입니다. 실제 이거는 C++ 로테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자바라고 하더라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고요. 자, 실제로 만들어야 될 객체는 다큐멘트입니다. 다큐멘트는 객체이고 마이 다큐멘트가 다큐멘트를 임플리멘트 하고 있는 케이스고요. 여기서는 뭐 꼭 그렇지 않아도 되죠. 얘가 클래스일 수도 있죠. 다큐멘트 자체가 클래스고 얘가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이건 이제 워드 같은 이런 에이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워드에서 DOC 파일 하나 열면은 그 DOC 해당하는 놈이 다큐멘트 객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MS 워드 같은 경우인데 여기 보면 이제 new 다큐멘트나 오픈 다큐멘트는 그 MS 오피스 그 파일 메뉴에 있는 new랑 open에 해당하는 그러한 액션을 구현한 구현체를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 인터널하게 해당하는 여기서 create 다큐멘트는 인터페이스로 구현이 되어 있죠. 실제로 이 다큐멘트는 객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new 다큐멘트라는 액션이 호출되면은 내부적으로 다큐멘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현재 이 DOCS라는 거는 이 워드라는 에디터가 관리하고 있는 그 다큐멘트들의 리스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DOC 오픈하면 그 만들어진 다큐멘트 객체를 현재 창에다가 띄워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이제 동시에 이제 여러 개의 다큐멘트를 열 수 있는 이런 구조라는 가정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각 코드들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 create 다큐멘트의 구현체는 여기서는 얘가 create고 얘가 concrete create가 되는 거죠. concrete create가 자식에서 존재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게 이제 my application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만약에 워드고 얘가 오피스 시리즈다. 오피스고 얘가 워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게 my application이 워드였다가 파워포인트로 바뀌었을 때도 똑같이 구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놈이고 얘는 파워포인트 다큐멘트 되잖아요. 파워포인트 다큐멘트 돼가지고 아까 전에는 여기서 return new 워드 다큐멘트를 했을 텐데 나중에 이제 여기 파워포인트 애플리케이션 바뀌게 되면 return new 파워포인트 다큐멘트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위쪽은 워드든 파워포인트든 엑셀이든 다 같은 걸 쓰고 실제 이 구현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 팩토리 메소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코드가 리유스되고 변경되는 부분만 분리돼서 바뀌게 되는 거죠. 전번 시간도 얘기는 했지만 그 재사용이라든가 모주화의 제일 기본은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얘기했잖아요. 항상 이제 변화하는 놈들을 분리한다. 그러니까 고립시킨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얘기했었죠. 항상 뭔가 변경 안 되는 부분들은 리유스를 하고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변화되는 부분만 추출해가지고 그 고립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는 요 크레이트 다큐먼트라는 부분 하나만 변경이 된다는 거죠. 이 구조에서는.
나머지들은 기본적인 이런 동작들은 다 동일하다는 거죠. 이건 실제 코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여기서는 지금 abstract class가 되겠죠. 그러면 abstract class의 이 구현체들은 이 바디들은 다 리유스가 되고 create document란 abstract 메소드만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재구현을 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팩토리 메소드는 기본적으로는 컨스트럭터를 대체하는 메소드고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컨스트럭팅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클래스 이네리턴스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브 클래싱을 해가지고 그 컨스트럭팅 하는 그 기능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코드가 컨스트럭팅 하는 코드의 내용이 다른 로직하고 완전히 분리가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팩토리 메소드의 용도이고요. 그래서 서브 클래싱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크리에이트 하는 그 책임을, 의무를 자신의 자식 클래스한테 이렇게 위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사용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쭉 있지만 제일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은 객체를 만드는 일을 그 어떤 후킹을 제공하고 싶다는 거죠. 누군가가 이거 객체 만드는 일 자체를 변경하고 싶은데 좀 더 객체 자체가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A라는 객체를 처음 만들었다가 나중에 A는 우리가 이제 샘플로 제공하는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한 형태로 제공하는 거고 실제로 사용자가 이 A를 좀 더 복잡한 형태로 만들고 싶다거나 아니면 확장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싶다. 그랬을 때 A를 만드는 그 코드에 대해서 이걸 공통된 어떤 후킹을 제공하기 위해서 팩토리 메소드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팩토리 메소드를 모든 그 컨스트럭터를 대체하는 이런 걸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될 거고 뭔가 확장이 필요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팩토리 메소드를 적용해서 앞으로 기능적인 추가라든가 변경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러한 그 패턴들이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우리처럼 이제 유저 클래스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고 기능을 다 확장해서 제공해야 될 때 그때 어느 패턴을 사용해서 기능들을 확장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방법이 존재를 하고 이게 크리에이셔널을 통해서 제공할 수도 있고 비헤이브를 혹은 스트럭처를 통해서도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보스에서 기능 확장을 위해서 어떤 유저 클래스라든가 어떤 라이프 사이클 핸들러라든가 이런 걸 제공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떠한 식으로 다른 코드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하겠느냐 뭐 이런 것들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데 사용되는 전형적인 어떤 패턴 중에 하나가 이 팩토리 메소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패턴으로 앱스트랙트 팩토리는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앱스트랙트 팩토리는 어떤 전형적인 케이스가 딱 정해져 있고요. 그만큼 제약도 있고 근데 잠깐 그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자, 실제 이제 사용하는 케이스인데 자, 팩토리란 것은 만드는 놈이잖아요. 팩토리가 이쪽에 있는 거죠, 지금. 아까 팩토리 메소드랑 이제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얘도 서브 클래싱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쪽만 보면은 팩토리 메소드랑 크게 다를 바가 없죠. 하나만 있다면은, 그래서 팩토리 메소드랑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패밀리가 있어요, 패밀리. 그러니까, 우리가 스윙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은, 스윙에 룩앤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바 스윙에 보면 룩앤필이 있어가지고 메탈 룩앤필이 있고 그리고 뭐지 윈도우 룩앤필이 있고 모티프 룩앤필이 있고 맥 룩앤필이 있는데 아쿠아 룩앤필 그 각각의 그 위젯들을 그러니까 윈도우들을 만들 때